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확산됐습니다. 국보, 석조, 비로자나 불자상이 긴급 이송되는 등 문화재 보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동으로 번진 산불로 1000명이 넘는 하동 군민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27일 내린 적은 비는 진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소나무는 송진에 포함된 테라핀 등 정유 물질로 인해 불이 잘 붙고 오래 탑니다. 서부 경남 지역의 높은 소나무 숲 비율이 산청 하동 산불 대형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며 산림 수종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쓰레기와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에 대해 정부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기관은 농민들에게 부산물 파쇄 지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청 산불이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이재민들과 진화대원, 자원봉사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책 수립과 홍보를 통해 삼터 복귀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할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산청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결국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졌습니다. 산불은 국립공원 내부 30헥타르 넘는 산림을 태웠고 국보로 지정된 석조, 비로자나 불자상도 긴급히 이송됐습니다. 문화재와 생태 자원을 지키기 위한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도 결국 산불의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산림당국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덕산 일대의 불씨가 고개를 넘어 지리산으로 번졌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27일 새벽 5시 기준으로 지리산 내부 30에서 4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덕산사에 보관돼 있던 국보 석조 비로자나 불자상은 산불 피해를 우려해 동의보감촌 한의학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3시경이 됐을 때 이제 경찰들이 와서 도저히 선생님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이제 있으면 안 됩니다. 2시간여 만에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임시적으로 이제 이운을 하게 됐습니다. 지리산과 인접한 구덕산 일대 화세도 여전히 맹렬합니다. 새벽부터 내려온 불길은 작아졌다 커지기를 반복하며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새벽 3시까지는 어마어마했어요. 3시 넘도록 어마어마해가지고 불길이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소방차가 한 몇 대 올라오고, 근데도 이제 보니까 저를 덮칠 것 같은데 안 덮치고 바람이 저 우회로 부니까 우회로 간 거야. 산불 7일째인 27일도 짙은 연무가 산불 진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광역 공중 진화반에 따르면 헬기가 투입되기 위해선 가시거리 최소 2마일이 확보되어야 하고 운고는 최소 1,500피트가 되어야 하지만 산청 지역의 기상 여건 악화로 헬기 투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27일 내린 소량의 비는 잔불 진화에 도움이 됐지만 산불 확산을 저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산림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지리산의 방어선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한 당국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곤 있지만 최종 진화까진 쉽게 이르지 못할 전망인데요. 27일 내릴 비에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은 적은 강우량에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평생을 하동군 옥정면 위태마을에서 보내온 양재찬 씨. 산청에서 시작된 불이 하동까지 번지면서 현재 양 씨는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산불은 평생 처음 본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칩니다. 불이 하루 새 앞산 오부 능선까지 번진 걸 보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26일 정오쯤 마을 뒤쪽에 불길이 확산되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진화 작업에 나섰던 헬기 기동이 의성 헬기 추락 사고로 중단된 사이 불길은 더 치솟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헬기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불길이 벌써 잡혔을 거라며 아쉬움도 토로합니다. 산림청에서 헬기를 철수시켜가지고 불이 많이 더 번졌어요. 철수를 안 시켰다면은 아마 어저께 모든 불이 진압이 됐을 건데. 당장 논농사 일을 재개해야 하는데 산불에 발이 묶여 대피소에 머물러야 하니 그의 한숨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농사도 짓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피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마을 인근까지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 구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마을을 수시로 돌며 대피하지 못한 인원이 있는지 집집마다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27일 오후 2시 기준 하동 지역 잔여 화선은 2km, 경남도가 완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기상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다시 화선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27일 오전에 내린 비는 1mm 안팎으로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비가 땅을 적시길 기대했지만 불씨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침에 우슬비가 왔거든요. 또 아침에 새벽에 집에 갔었어요. 간게 땅이 좀 젖었더라고. 그것도 막 좀 신게 돌아선 게또 말랐어요. 그러니까 또 오다가 물어보니까 다시 불이 살아났다 그래요. 27일 오후 5시 기준 하동 지역 대피 인원은 총 1,416명, 이 중 696명이 지역 내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곧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 예상했던 주민들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로 인명피해가 자꾸 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지만은 좀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고, 그다음에 또 바로 집이라든가 이런 근처에 가봐도 보면서도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참 답답한 일이죠. 소방당국과 경남도는 방화선 구축과 자율소화단 활동으로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산불은 아직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인 소나무. 하지만 소나무는 대형 산불을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나무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송진이 정유 물질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남과 경북에서 7일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데 두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소나무 숲 비율이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산림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소나무 숲. 전국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을 뿐더러 원산지도 우리나라입니다. 사시사철 푸름을 뽐내 과거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소나무는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됩니다. 소나무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송진. 송진은 테라핀과 같은 점유물질을 약 20% 이상 포함하고 있어 불이 잘 붙고 오래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유물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대량의 열 에너지를 발생, 산불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나무는 활엽수에 비해 1.4배 더 뜨겁게 타고 불이 지속되는 시간도 2.4배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나무는 겨울에도 가지에 잎이 붙어 있어 지상에서 낙엽층을 태우던 불이 소나무 잎을 타고 나무 윗부분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나무 윗부분을 태우는 수관화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수관화 현상은 산불 확산의 원인인 비화 현상을 부릅니다. 소나무 윗부분에 있는 솔방울, 껍질 등에 붙은 불이 상승 기류를 만나 멀리 퍼져나가는 이유입니다.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동으로 퍼져나가며 수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산불이 대형화된 원인 중 하나로 소나무 숲이 지목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나무에는 송진이라고 하는 정유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불에 잘 타는 것만은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숲이 단일 수종으로 제일 많이 지금 분포하고 있는 게 소나무이고, 그래서 소나무 중심의 산림 정책이 산불을 대형화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 또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이지 않나. 문제는 그럼에도 우리나라 산림 면적의 4분의 1가량이 소나무 숲이라는 점. 특히 현재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경남 지역과 경북 지역은 소나무 숲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습니다. 경남은 산림 면적 69만 8천 헥타르 중 27만 3천여 헥타르, 약 39%가 소나무 숲입니다. 경북은 전체 산림 면적 중 약 35%가 소나무 숲. 최근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것에는 이처럼 산림 곳곳에 위치한 소나무 숲의 영향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우리 민족의 정서와 밀접한 나무이긴 하지만 산불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산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우리 산림 수종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산청 하동 산불이 시작된 지난 21일 이후 경남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야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모두 쓰레기 소각 등 실화에서 시작된 화재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난 26일 초유의 산불을 겪고 있는 안동에서는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던 70대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영농 부산물 처리에 파쇄 지원단을 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는 의성 안동 산불. 지난 26일 오후 7시쯤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인근 논에서는 한 남성이 영농 부산물을 불에 태운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요 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불과 1.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경찰은 70대 남성을 관할 지자체에 인계했습니다. 지난 23일 진주 금산면에서 있었던 야산 화재도 쓰레기 소각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나흘 만에 불이 잡힌 김해 화재 역시 불법 소각 행위에서 발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단속 강화와 위반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경고하면서도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 소지 절대 금지를 당부했습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시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특히 논밭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농민들은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농진청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방제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위험한 불법 소각 대신 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모든 지역을 포함해 경남 17개 시군에서 파쇄 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바로 출동해 부산물을 파쇄하고 수거해가는 방식입니다.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은 봄철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노후인들께서는 영농 부산물 처리를 파쇄 지원단을 통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화라 할지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가 산불로 이어지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산불이 장기화되면서 삼터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는 주민들과 진화에 나선 대원, 그리고 봉사자들의 심적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이 언제 꺼질지, 정말 꺼지기는 하는 건지 불안감이 큽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피소 한켠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서 이재민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대한적십자사가 무료로 실시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입니다. 심적으로 힘들 때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집이 그립다. 산청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덧 일주일째. 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주민의 정신적 고통은 날마다 쌓여가고 있습니다. 산청과 하동의 대피소에서 심리 상담을 받은 인원은 26일 기준 362명. 이 중 심리적 위기 상황에 실시하는 응급처치만 100여 건 실시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들 차로 대 앞에서 집이 동네 안에 없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네 희젓하고 고마 그리 좀 안 좋아요. 현장 진화대원과 자원봉사자의 피로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산청에서는 현장에 출동하던 진화차가 넘어져 대원 2명이 병원 이송되는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하동에서는 봉사자들이 끼니마다 1,100인분의 식사를 만들어 이재민과 소방대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실 오늘 새벽 5시에 나와서 저녁 9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거 불만 아무도 없습니다. 저분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는데 오늘도 비도 오지 않고 애가 탑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수립과 홍보를 통해 이들에게 확신을 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생존자들에게 통제감, 즉 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주민들에게 상담도 중요하지만은 주위에 행정적인 조치 방안을 수립을 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불안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째 꺼지지 않고 있는 산불.
삼터로 복귀할 날만 기다리는 주민과 사투를 벌이는 진화대원의 심적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정부가 경남도 등 재난 사태가 선포된 3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확산으로 투입된 진화 자원과 피해 규모가 급증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지원금은 진화 인력과 장비 동원, 시설 잔해물 처리와 피해 주민 긴급 구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형 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 일상 복귀를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청 하동산불 권역에는 경남합동지원센터가 산청군 덕산체육공원 시천 게이트볼장에 마련됩니다. 센터는 장례 지원과 의료 심리 지원, 구호물자 지원 등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행안부는 경남 지역에 산불 피해 현장 지원반을 급파해 이재민 생활 안정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남도 관계자들이 27일 경남을 찾았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관계자들은 산청하동 산불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성금 1억 원과 현장 지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기부된 성금은 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구호 자금에 쓰일 예정입니다. 산청하동 등 인근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대상지는 시민 왕래가 잦은 가좌산, 망진산, 수코산 등 13개 주요 등산로 입구와 진양호 공원 등 산림형 공원, 월화산 숲속의 진주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산청 산불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과 진화작업 관계자들에게 위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위로 물품은 음료 2,900병으로 더 좋은 내과의원 원장인 민현주 협의회장과 동료 의사 2명이 기부한 것입니다. 더 좋은 내과의원은 장기간 화재 진압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진화대원 등에게 산불 상황 종료 후 900만 원 상당의 영양수액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청이 27일 서울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주재로 제1회 위성정보 활용 실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성정보 활용 실무위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위원회로 범부처 위성정보 활용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의결기구입니다. 이날 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촉에 이어 올해 위성정보 활용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에 따라 정부는 민간의 위성정보 활용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과 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안무저작권협회가 27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안무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기관은 안무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방문 교육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안무저작권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식품부와 남해군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주민에게 양 한방 진료와 안과, 치과 검진 등을 제공합니다. 올해 사업은 지역 농협 4개소와 협력해 4번에 걸쳐 1,400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지난 26일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와 관련한 사전 특강을 열었습니다. 오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초정공원에서 열리는 정원산업박람회 홍보를 위해서입니다. 특강에는 정원 디자인과 산업 분야 전문가인 한국퍼머컬처협회 이진호 대표와 우리시드그룹 박공영 회장이 연사로 나서 깊이 있는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특강은 정원과 텃밭의 경계를 허무는 퍼머컬처와 우리 정원 식물의 정체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뜻깊은 자리로 평가됐습니다. 이용화 진주시 정원팀 주무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박람회의 주제가 정원과 함께하는 삶, 생활 속 실용 정원인데 이제 그 분야에서 유명하신 박람회 전에 사전에 이제 박람회도 홍보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 정원에 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겠는데요. 남해는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하동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3도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구름 많고 맑은 가운데 제주는 오전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세종 3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6물, 만조시각은 저녁 8시 38분, 간조시각은 오후 2시 31분 예상됩니다. 서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주말 동안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관계자분들이 산불 확산을 저지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경방송도 계속해서 현장을 주시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